시장 조성론 8번째 강의 시간으로 오늘은 일중 시장 조성 패턴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루가 지나간 차트에 누군가 남긴 발자국. 변동성이란 도대체 무엇일까? 간략하게 정말 압축을 해봤거든요. 어렵더라고요. 정말 어려웠습니다만 최소화시켜서 아주 간단하게 정리를 해볼게요. 변동성이란 기본적으로 사전적 의미는요, 변동성이라는 것은 바뀌어 움직이는 성질이라는 뜻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변동성 이런 얘기를 할 때 variability라는 것이 variability로 발음해야 되나요? 다양함 이런 뜻으로 하면서 변화성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변화성, 변화 양상, 변동성이라면. 그래서 써놓은 게 not variability라고 그랬죠. but volatility입니다. volatility. 이 volatility가 발음이 굉장히 어려워요. volatility 발음이 굉장히 어려운데요. 저도 이거 사전 찾아갖고 발음 무지하게 들어봤어요. 네. volatility라는 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volatility. 그 파생판에서만 volatility라고 그래요. volatility라고. volatility. 이거 제가 한번 발음 어떤지 한번 들려봐 드릴까요? 한번 들어보세요. volatility거든요. 이거는 보통 어떻게 상호사전을 찾으면 나오냐면요. 휘발성, 휘발도 이런 뜻으로 나오거든요. 휘발성이라 그래요. 휘발성. 이 volatility가 얘기하는 거는 파생판에서 변동성인데 불투명함이란 뜻이 있어요. 네, 불투명함이란 뜻이에요. 불투명함이라는 거는 확정되지 않은 불확실성이란 뜻입니다. volatility. 그렇게 보셔야 돼요. 가장 좋은 표현은 불확실성. 자, 시장이 강하게 움직이는데 누가 봐도 상승으로 움직인다. 그건 volatil이ty가 강한 게 아닙니다. 누가 봐도 상승이고 자연스럽게 상승하죠. 그거는 volatil이ty가 높은 게 아닙니다. 꾸준히 매일매일 3%씩 상승하는 시장은요, 양매도장으로 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3%씩 움직이면 양매도장으로 구조로 가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러나 꾸준히 0.3%씩, 또한 일평균 0.3%, 이런 형태로 한 달간 계속 상승을 하고 있다. 그런 시장은요, 양압이 엄청 죽는 시장이 됩니다. 불투명함이 떨어진다. 투명하다는 얘기거든요, 시장이. volatil이ty가 낮다, 변동성이 낮다라고 얘기합니다. 파생시장에서의 변동성은 확실성과 불확실성의 문제입니다. 다양한, 위로 확 갔다가 아래로 확 갔다. 이것이 변동성이 아니에요. 그 다양함, variability는 다양함이라는 뜻이거든요. 위로, 아래로 이렇게 다양하게 움직인다는 뜻에서 이게 아닙니다. 오히려 위아래로 자꾸 오르락내리락 하잖아요. 그러면 volatility가 감소합니다. 시장은 다양하게 위도 가고 아래도 가지만 변동성은 축소합니다. 위아래로 시장이 춤을 추면요. 위아래 춤을 출 때 기본적으로 volatil이ty는 떨어집니다. 위아래로 춤을 출 때. 근데 위아래로 춤을 추는데 위로 격하게 춤을 추고 아래는 살살 추다가 또 아래도 격하게 춤을 추고 갑자기 또 위로 살살 추고 이런 식으로 움직이면 volatil이ty가 높아져요. 이런 측면에서 변동성을 이해해야 됩니다. 기본적인 개념 접근을 할 때. 그래서 이런 변화 양상을 변동성이다 라고 판단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변동성은 variability가 아니라 volatility다. 이 variability는 그 다양함 속에서 변화를 발생시킨다라는 의미에서 변동성을 얘기하는 거지만, 이 volatility라는 것은 불확실한 그 불확실성 속에서 변덕스러운 변화를 지칭하는 변동성이에요. 변덕스러운 변화. 그러면 이 개념적 접근을 할 때 이렇게 보면 되거든요. 사계절의 다양한 변화, 또 일교초의 심함, 이런 걸 이야기하는 기후 변동성하고 어디로 튈지 모르는, 또 얼마나 변할지 가늠하기 어려운 가격 변동성, 이걸 구분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기후의 다양함, 사계절의 다양함이나 일교차의 심화서 기후 변동성이 크다. 이거는 기후 다양성이라고 봐야 돼요. 그러나
가격이 어디로 얼만큼 튈지 얼만큼 변할지 모를 때는 가격 변화성이 아니라 가격 변동성입니다. 가격의 불확실성이라는 개념 쪽에서 이렇게 구분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럼 파생시장에서의 변동성. 자, 그것의 핵심은 어디 있겠습니까?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자기 자신, 나 자신. 우리들 마음속에 있어요. 네. 수급을 공부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었죠. 네. 수급을 공부하면서 수급은 마음에 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했었습니다. 결국 많이 움직인다는 것이 변동성이 크다. 네, 물론 맞습니다. 그 부분에 그 변폭이 크다는 것은 변동성이 크다라는 쪽으로 이해돼야 된다는 것은 저도 동의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변동성의 전부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부분보다는요. 이 변동성은 어디로 튈지 모르는 상태가 심화되었을 때 변동성이 크다라고 해석됩니다. 얼만큼 움직일지 가늠하기 어려울 때 변동성이 크다라고 해석해야 돼요. 즉 들쭉날쭉한 정도가 심한 것이 변동성이 큰 겁니다. 들쭉날쭉하는데 예상되는 변폭 내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면 변동성이 죽어요. 시장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예상되는 변폭 속에서. 그래서 최근 시장에서는 뭐 행사가 하나인 2.5B가 넘어가는 움직임이 예를 들어서 한 번에 2.5B를 쫙 하고 시장이 올라가면 그때는 변동성이 상승합니다. 그러나 이거 제가 저 그림을 하나 그려볼까요? 똑같이 2.5B를 상승하더라도요. 자, 여기 구분이 됩니다. 제가 그림을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자, 시장이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올라가 딱 하고 펴버렸어요. 요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5%입니다. 이렇게 시장이 올라가면요. 이 흐름에서는 자, 이런 상승에서는 변동성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당연히 상승합니다. 변동성이 상승합니다. 변동성 상승합니다. 그러나 똑같이 2.5P로 올라가는데 자, 여기서 이렇게 올라갔다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자, 이렇게 갔다가 또 깼다가 네?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갑니다. 자꾸 일축하게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가요. 그 정도. 결국 이 시장도 2.5P를 상승하거든요. 이때 변동성은요. 이때 변동성은 네, 하락합니다. 네, 하락합니다. 변동성이요. 이때는 변동성이 하락합니다. 해서 하이퍼 양매도장이라는 표현도 있어요. 일종 변폭이 4.15P가 움직인 날이 있어요. 과거에 그런 날이 많았습니다. 4.15P의 변폭, 일종 변폭이 나왔는데 양매도장이에요. 끝났을 때 옵션 양압이 죽고 끝납니다. 변폭이 큼에도 행사가를 넘었는데도 네, 어떤 경우는 2.5P밖에 안 움직였는데도 1.8P밖에 안 움직였는데도 위로 가면서 콜옵션에 콜이 막 부복을 하면서 콜 감마를 막 터치하고 배가급 이상이었던 그런 상승이 일어나면서 변동성 상승장이 나오기도 하지만 그래서 단순하게 변폭만으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불확실성의 존재. 가령 FOMC의 어떤 거 발표가 있기 직전에 최근에도 12월 말경에 그런 경우들이 있었어요. 12월 26, 27, 28 뭐 이럴 때였나요? 네, 저 일자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지만 변폭도 크지 않고 시장이 깊이 내려온 상황에서 반등을 하는데 크게 반등을 하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풋옵션은 풋옵션대로 기대감을 가지고 예, 미국에서 FOMC 회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정말 모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또 위는 위대로 기대감이 올라가서 크게 상승하지도 않는데 변동성이 올라가고 예, 선물이 위로 올라가는데 그게가 풋도 올라가고 콜도 올라가고 뭐 이런 시장 패턴도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불확실성의 증가예요. 그게 정말 그 배가 변동성이 확대되는 순간입니다. 그 부분은. 네, 그런 측면에서 네, 변동성을 이해한다면 네, 그런 측면에서 변동성을 이해한다면요. 자, 이 변동성은 네, 많이 움직인다는 것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전부가 아니다. 오히려 이 변동성은 어디로 튈지 모르는 상태가 심화되어질 때 바로 그것이 변동성이 크다라고 해석되어야 한다. 네, 두 가지 측면에서 이렇게 봐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하나 더 추가를 한다면
이제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 들쭉날쭉하면서 시간을 끌면서 올라갔죠. 오르락내리락 오르락내리락. 그러나 처음에 이제 변동성 상승한 그림은 어땠습니까? 쫙 치고 올라갔죠. 쫙 치고 올라갔습니다. 변동성이 상승한 거예요. 자, 오늘은 2015년 1월 19일인데요. 아침에 변동성이 상승하는 흐름이 좀 있었습니다. 잠깐 보여드릴게요, 그림을. 자, 이거 한번 보십시오. 이 5분봉 볼게요. 자, 시작하면서 시장 흐름이 어땠냐면요. 쫙 내려갔다가 펑펑펑 치고 올라가면서 여기서 지글지글 하다가 팡 여기까지 쳤어요. 35분 동안에 움직인 시장 흐름입니다. 이 구간에서 변동성이 상승하겠습니까? 하락하겠습니까? 그 속말로 당근 빠따루라 그러나요? 네, 저 어렸을 때 많이 썼던 표현인데 당근. 네, 당연히 상승하겠죠. 변동성 상승했습니다. 이 순간에. 그리고요. 내려가고 지글지글 거려요. 일반적으로 이런 흐름이 이어지면 이 흐름 때는 변동성이 하락하는 구간입니다. 하락하는 구간. 근데 이날 시장이 어떤 모습이었냐면 보여드릴게요. 실제 우리 거래 대상인 양압으로 볼게요. 변동성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죠. 네, 그리고 이제 변동성이 하락하는 어떤 흐름들, 상승했다가 하락하는 모습들을 보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꼬리를 들고 이런 모습들을 볼 때 무난한 하루는 아니었어요. 이날 1월 19일 날 2015년 1월 19일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리려고 예를 한번 보여드렸고요. 때마침 오늘 그런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얼마나 빨리 움직이느냐 이렇게 봐야 된다는 겁니다. 변동성의 핵심은 첫 번째 변폭 중요합니다. 얼만큼 많이 움직이느냐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두 번째 불확실성의 상태가 크냐 얼만큼 어떻게 움직일지 어디로 튈지 모를 때 변동성이 커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 움직이는 속도가 빠를 때 변동성이 커집니다. 세 가지 정도. 변동성을 이제 압축해서 이제 그 주요한 부분만 제가 체크해 드리다 보니까 이제 뭐 여러 가지 검토해야 될 부분들을 많이 스킵했어요,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변동성 가지고 더 많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장중에 방송을 통해서 변동성 합성 거래를 할 때 우리가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게 옵션 양압이거든요. 그리고 양압은 지금 차트로도 구현해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옵션 스프레드 차는 이렇게 들어보신 경우들이 많지 않으실 거예요. 근데 이제 옵션 스프레드 차는요, 행사가 간의 가격 차이거든요. 행사가 간의 가격 차. 이것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변동성 거래를 한다는 점에 있어서. 자, 우리는 이미 옵션의 본질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부분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자, 이 옵션을 보면요. 245 기준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여기 기준가라고 보고요. 241부터는 200가죠. 그러면 한 행사가마다 2.5 정도의 가격 차이가 나는 것이 타당합니다. 2.5씩. 2.5씩. 그러나 이 행사가 간의 스프레드 차가 2.5씩은 아니에요. 묘하게도. 그러면 이 바깥 가격이 2.5씩 차이가 날 수가 없겠죠. 외가들. 즉 기준가보다 낮은 것들, 1회가, 2회가, 3회가 이런 부분들은 가능성의 영역이라고 그랬죠. 제가 외가 옵션들은. 이들은 변동성의 영역이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 때. 네. 그럼 이 행사가 간들의 가격 차이 있죠. 스프레드 차이예요. 예를 들면 255 콜과 257 콜 간의 가격 차이. 이 스프레드 차가 얼마입니까? 45, 0.45에서 0.22이면 빼면 0.23이죠. 이게 콜 255, 콜 257의 스프레드 차입니다. 네. 자, 255와 257 여기 있죠? 이거의 차이가 0.23. 257 콜옵션과 260 콜옵션, 257 콜옵션과 260 콜옵션 더 크게까죠. 요거의 스프레드 차는 0.11이고요. 0.39 요거는 252와 255 스프레드 차. 이 스프레드 차도 변합니다. 장중에 변해요. 시장의 움직임에 따라서. 시장이 상승할 때, 예를 들어서 250과 252의 스프레드 차는, 더 빨리, 더 크게 커지고, 얘는 더 작게 커지거든요. 근데 비율로 비교를 해볼 수 있겠죠. 비율로 비교해 볼 때, 변화의 차이들이 나오니까, 각 옵션 간의 스프레드 차를 가지고 조합을 해서 합성 거래를 하는 부분이 고급 합성의 영역이 되겠습니다. 실제 기본적으로 한 행사가 간의 차이 가격들을 이 스프레드 차는요.
눈으로 보면 대충 보이지만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나오지 않아요. 근데 양합까지 보시는 분들은 많습니다. 콜옵션과 풋옵션의 가격을 합쳐놓고 그 합의 변화를 보면서 자, 옵션 가격의 상대성에서 제가 그 얘기를 드렸어요. 예, 양합 부분도 말씀을 드렸지만 행사가 간의 비교한 그 가격차도 중요합니다. 이것도 거래 대상입니다. 저는 아직 그 정도까지 필요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 옵션 그 스프레드 차를 차트화시키지는 않았어요. 이것도 차트화시켜서 볼 수 있겠죠. 시간별로 역사적으로 어떻게 흘렀는지 일종 역사적으로 그렇게까지도 필요하다면 구현해서 거래하는데 이용해야 되겠죠. 거래 대상입니다. 이거 자체가. 그리고 어떤 스프레드 차를 거래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거래하면서 테이킹하는 지니게 되는 리스크 차이가 발생을 해요. 그리고 내가 기대되는 리턴, 수익은 어느 정도인지 기대값이 달라지고요. 그리고 콜 스프레드 차를 매도하면 크레딧 해주는 거죠, 시장에서. 자, 이 크레딧 데빗 개념은 이제 이해되실 거예요. 이 강의를 쭉 쫓아오신 분들, 저와 함께 장중방송에 참여하신 분들은 제가 크레딧했다, 데빗했다는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이걸 데빗할 수도 있고 크레딧할 수도 있겠죠, 이 스프레드 차를. 자, 즉 옵션 방향성 거래를 할 때 방향성 합성 거래입니다. 이 옵션으로 방향성 합성을 한다는 것은 행사가 선택을 하면서 그 건드리는 외가 옵션을 건드린다는 것 자체가 변동성에 손을 댄다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그 옵션으로 합성이라는 개념은 옵션이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결국 방향성 합성을 한다. 방향성 합성을 한다고 해서 변동성으로부터 배제되는 것이 결코 아니다. 깊이 연관되어 있다는 겁니다. 방향성 합성을 하는 것 자체도 역시 변동성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까지 정도로 제가 간략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변동성에 대한 부분은. 그러나 깊이 더 공부해봐야 될 부분이고 트레이더로서 탐구해야 될 내용들이에요. 특히 옵션 스프레드 차는 방향성 합성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깊이 파고 들어가야 될 부분이에요. 이 옵션 스프레드 차는 제가 지금 한 행사가의 차이만 보여드렸지만 두 행사가의 차이, 그리고 예를 들면 콜 250과 콜 255면 두 행사가의 차이죠. 네, 콜 250은 매수해주고 콜 255는 매도해줄 때 매도 수량을 2개 해준다거나 혹은 3개 해준다거나 이러면서 어떤 변동성과 방향성이 막 달라지거든요. 시장의 변화가 어떠할 때 어떤 포지션이 더 유리한지. 이거는 그 합성을 하는 그 트레이더 경우에는 무기를 많이 가지는 거예요. 시장 상황에서 내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론들이 많아지는 겁니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공부해 나가야 될 부분이고 그런 부분을 공부해야 됩니다. 트레이더는. 무슨 포지션 이름을 외우려고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뭐가 버터플라이고 뭐가 아이언 콘돌이고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어떤 상황에서 어떤 포지션을 어떤 때 쓰는 게 좋다. 이걸 공부하는 게 트레이더의 공부입니다. 그런 것들을 공부하셔야 된다라는 정도 얘기를 해드리고요.